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할 것이란 주장이 미국 현지에서 나와 화제입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 우산이 아닌 한국이 한반도를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인데요. 시진핑 살떨리는 소리 여기까지 들립니다. 미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밴도 선임연구원은 지난 2일 외교안보 전문 잡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는커녕 제한하는 것도 거부할 경우 미국과 한국은 이에 적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궁극적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핵 보유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어떤 제재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이에는 이, 핵에는 핵 아니겠습니까? 밴도 연구원은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북한 등의 나라가 안보 문제를 앞세우면서 미국을 따라 잇따라 핵무장을 했듯 한국도 그 절차를 밟을 것이고, 그럴 경우 전 세계는 과거 핵클럽에 가입했던 이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핵보유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맞는 말인 게 한국이 하면 불륜이고 다른 나라가 하면 연예인가?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 또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다트머스대 국제학센터의 제니퍼 린드 교수와 데닐 프레스 교수 역시 지난달 7일 한국은 독자 핵무장에 나서고 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기고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한국이 결국 핵무장을 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자초한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 당시 무산됐던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정부는 내년 초쯤 발간을 준비 중인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은 자국이 핵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인데요. 핵 공격을 가한 대상을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핵을 쓴다는 단일 목적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도 안 쓰면 나도 안 쓰겠다는 매우 합리적인 정책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중국, 북한으로 별로 합리적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핵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적의 공격 의지를 사전에 꺾는 억지력에 있어서 상대가 무슨 수단을 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핵심 기제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그 억지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엔 꼭 맞아야 정신 차리는 놈들이 있기 마련이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 원칙에 동맹국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핵을 코앞에 중핵을 볼 옆에 두고 있는 한국이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최근 중국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수준과 속도를 고려했을 때 가장 큰 위협에 놓인 국가는 단연 한국이죠. 미국이야 막말로 북한에서 쏴도 거리가 있으니까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만 한국은 바로 코앞이라 자칫하면 손도 못 쓰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고 한국은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 원칙 확립은 한국에겐 매우 불리한 정책이라는 거죠. 특히 북한 김정은은 집권 초기엔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다소 명확하게 밝혔지만 올해 들어선 선제 불사용 관련한 부분을 빼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관련 보도에서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을 채택할 경우 이는 중국과 북한에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중국은 은근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좋아라 하고 있어요.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지난달 31일 인터넷판 사설에서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을 선포할 경우 환영할 일이고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꼴 보기 싫은 것 좀 봐. 지들이 핵을 포기할 경우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낼 텐데 그러긴커녕 오히려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3일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2027년까지 핵탄두 700기를 보유할 수 있고 2023년까지는 적어도 1000기를 보유할지 모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상과 바다, 공중에서 핵탄두 운반 플랫폼을 확대하고 이런 핵전력 확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지하 경납고 몇백 개를 포함한 미사일 기지를 적어도 3곳에서 건설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강한 동맹을 외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처럼 동맹의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핵정책 전환을 꾀하는 배경을 두고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와는 다르다면서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민주당 정부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숙제를 다시 꺼내든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난 4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당내 목소리를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 의회 조사국 또한 한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신뢰성을 확신하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얘네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데 핵무장 안 하면 또 서운한 거 아닌지 몰라. 의회 조사국은 최근 공개한 비전략적 핵무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는 주변국의 핵무기 개발 시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비전략적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심지어 한국 자체 핵능력 개발을 요구해왔다며, 게다가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훈련에서 분쟁 지역에 전력 투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할 경우 B-2나 B-52 전략 폭격기를 가끔 띄우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CNN 역시 지난 3일 보도에서 최근 한국의 국방안보 움직임을 보면 미사일 사거리와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 현무4, SLBM 누리호 로켓 발사까지 이는 모두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는데 바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사실 한국은 핵무기를 못 만드는 것이 아닌 안 만드는 건데요. 세계적 원자력 석학인 서균열 서울대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술력이면 6개월 내에 핵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 교수는 한국은 핵무장할 충분한 잠재력이 있고 가장 우려하고 있는 서방의 제재도 1-2년만 참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10년 동안 10킬로톤, 히로시마급보다 낮은 수준의 핵폭탄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한다면 그것보다 10배 강력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핵물질의 보유도 충분한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5년 동안 사용할 핵연료가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요. 북한처럼 원심분리기 2000기를 돌리는 20세기 기술이 아니라 레이저 등 21세기 첨단 기술로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으며 60% 우라늄은 고리 1호기에 있는데 영구 정지되었기 때문에 뺏어 쓰면 된다는 거죠. 플루토늄은 역시 월성 1, 2, 3, 4호기에 상상을 하지 못할 만큼 쌓여있는데 이를 핵무기로 환산할 시 총 4500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핵은 쓰는 것이 아닌 갖고 있는 것이라고들 말하죠. 만약 군사적 갈등을 겪는 두 국가가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을 때 누가 그것을 사용하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는데. 다들 그런 생각이 있으니 보유만으로도 국제사회에 말빨이 서는 거고 인도가 중국을 몽둥이로 후드려 패도 별말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주축이 되어 카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카이스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다양한 국책연구기관들이 핵무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원전에서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최우선 될 것인데요. 투발수단으로는 현무 미사일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핵무기의 장거리 투사를 위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투발수단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핵무장과 동시에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수함은 은밀성이란 가장 큰 장점을 모기로 영국과 프랑스라는 핵 보유국들이 기타 투발수단을 포기하면서까지 핵잠을 유지할 만큼 효율성이 큰 전투체계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2021년 현재 수직 발사대를 갖춘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SLBM 개발에도 성공했으며 차후 원자력 잠수함 건조까지 계획하기 때문에 이 SLBM을 통한 핵무기 투사는 충분히 한국의 능력으로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운반체인 미사일도 한국이 또 잘 만들죠. 최근 현무4의 개발이 완료되어 500km 사거리에 탄두 중량 4톤급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충분히 핵탄두를 투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1년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 폐지가 합의되어 탄도탄 탄두 중량과 사정거리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사라져 이제 베이징을 사정거리에 넣는 장거리 탄도탄의 개발이 가능해졌는데 이로써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의 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죠. 특히 한국은 지난 9월 현무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버전인 현무 4-4 SLBM의 성공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 미사일을 사거리 300km로 낮출 경우 탄두 중량 8톤이라는 엄청난 페이로드를 갖고 있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중량을 낮출 경우 IRBM급 사정거리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한국 인근 주변국 모두를 견제할 완벽한 핵탄두 운반체로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또 최근 2021년에 발표된 한국 자체 설문조사에서 핵무장에 찬성하는 한국인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아산전칙연구원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찬성한 이유를 묻자 주권국가로서 핵주권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증대할 수 있다는 점, 북핵 위험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점 등이 꼽혔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안보 평화는 자주국방에서 온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에 대한 언급이 미 국방부 고위 간부의 입에서 나와 화제입니다. 한미동맹의 심장 한미연합군사령부가 5일 창설 43주년을 앞두고 서울 용산에서의 마지막 기념식을 열었는데요. 행사에 참석한 폴 러케머라 연합사령관은 이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준비된 연합전력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전작권 관련 대부분의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며 기존에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로써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의 회수가 조정이 가능한 사안임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마침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릴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시한을 못 받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어서 연합사령관의 발언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미국은 지난 8월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군을 결정하며 각 나라에 최소한의 자주국방 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바이든은 아프간군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미군이 1년 또는 5년 더 주둔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철군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물론 아프간과 한국의 상황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 피티하는 아프간 군인을 보면 철군하고픈 미군의 심정이 이해가 가기도 하니까 한국이야 고도로 정교화된 무기와 지휘체계를 갖춘 60만여 명의 병력이 있고 내정도 아프간과 비교할 수 없긴 합니다. 그러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 나라를 지킬 의지와 능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매번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마다 한국은 국가의 안보를 그저 운에 맡기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군은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처럼 미국이 개입하는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병력이나 장비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취해야 할 스탠스는 단 하나,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입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은 한국 주도하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이에 필요한 군사력을 확충해야 하는 것이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하면서 한국의 안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한국의 핵무장이나 전자권 회수 같은 자주국방의 길은 우리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균 씨의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첨단 핵우산을 빌려온들 무슨 소용인가? 가뜩이나 우리 집도 전세라 서러운데 이 나라마저도 전세로 셀 순 없잖아요.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